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바로 운동하는 것과 식사 후 운동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공복 운동이 지방 연소에 최고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에너지 없이 운동하면 근육만 빠진다고 경고하죠. 저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배가 고픈데 운동을 먼저 할지 아니면 간단하게라도 뭔가 먹고 운동할지 매일 고민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공복 운동과 식후 운동의 지방 연소율 차이가 무려 500%까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조금 더 효과적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크게 두 가지예요. 바로 포도당과 지방산입니다. 이 두 가지 연료 중 어느 것을 주로 사용하느냐가 체중 감량의 핵심이 되죠. 벨기에 루뱅 대학교에서 실시한 획기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20명의 건강한 남성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6주간 고지방 고칼로리 식단만 섭취했고, 두 번째 그룹은 같은 식단에 공복 운동을 추가했으며, 세 번째 그룹은 식후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6주 후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예상대로 체중이 3kg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공복 운동 그룹은 체중 변화가 거의 없었고, 식후 운동 그룹은 1.7kg이 증가했어요. 같은 양의 운동을 했는데도 이런 차이가 난 거죠. 더욱 놀라운 건 지방 연소율의 차이였습니다. 공복 운동 그룹의 지방 연소율은 식후 운동 그룹보다 평균 420% 높았고, 특정 조건에서는 최대 500%까지 차이가 났어요. 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 체성분 변화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극적인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호르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상승하고 이에 반응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의 주요 역할은 혈당을 세포로 운반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지방 분해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 수치가 높을 때는 호르몬 감수성 지방 분해 효소라는 HSL이라는 효소의 활성이 90% 이상 억제된다고 합니다. 이 효소는 지방세포에서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효소예요. 반대로 공복 상태에서는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대신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성장 호르몬 같은 지방 분해 호르몬들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면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가 최고조에 달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AMPK라는 효소입니다. AMPK는 세포의 에너지 상태를 감지하는 센서 역할을 하는데 에너지가 부족할 때 활성화되어서 지방 연소를 촉진합니다. 공복 운동 시에는 이 AMPK의 활성이 식후 운동에 비해 30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미토콘드리아의 지방산 산화 능력입니다. 우리 몸의 발전소라고 불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이 공복 상태에서 훨씬 더 활발해집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연구팀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공복 운동을 하면 PGC-1라는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해서 미토콘드리아의 개수와 크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는 장기적으로 지방 연소 능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공복 운동의 효과는 운동 후에도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를 EPOC라고 하는데 운동 후 과산소 소비량이라는 뜻입니다. 공복 운동 후에는 이 EPOC 효과가 식후 운동보다 최대 16시간까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일본 츠쿠바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공복 운동 후 24시간 동안의 총 지방 연소량은 식후 운동 후보다 평균 180% 높았다고 해요. 이는 운동하지 않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더 많은 지방을 태우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운동 강도와 시간입니다. 공복 운동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30분에서 45분 정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너무 고강도로 하면 오히려 근육 분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실험에서는 공복 상태에서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강도로 운동했을 때 지방 연소율이 최고치에 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로 숨이 차지만 완전히 지치지는 않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복 운동이 적합한 건 아닙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저혈당 증상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해요. 또한 고강도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영국 바스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인데 공복 운동을 6주간 지속한 그룹의 인슐린 감수성이 28% 향상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해도 혈당 상승이 훨씬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인슐린 감수성의 향상은 단순히 체중 감량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인 대사 건강 개선, 염증 감소,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공복 운동에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수분 섭취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탈수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후로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해요. 운동 30분 전에 물 500ml 정도를 마시고 운동 중에도 15분마다 150ml씩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 시간도 중요해요. 공복 운동은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 코르티솔과 성장 호르몬 수치가 자연적으로 높아져서 지방 분해에 최적의 호르몬 환경이 조성되거든요. 운동 종류별로도 효과가 다릅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공복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이에요. 반면 웨이트 트레이닝은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이 있을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 적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초보자라면 주 3회 정도 공복 운동으로 시작하세요. 처음 2주는 2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나 조깅으로 시작해서 점차 시간과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중급자 이상이라면 주 4회에서 5회까지 늘릴 수 있어요. 30분에서 45분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적당합니다. 강도를 측정할 때는 RPE 척도를 사용해 보세요. 10점 만점에 6점에서 7점 정도가 적절한 강도예요. 공복 운동 후 식사도 중요합니다.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이때 단백질 대 탄수화물 비율을 1대3 정도로 맞추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릭 요거트에 베리류와 귀리를 넣어서 드시거나 계란 흰자와 오트밀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 회복을 도우면서도 지방 연소 효과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공복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전날 밤 식사 시간도 조절해야 합니다. 저녁 8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운동을 하면 12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16시간을 넘어가면 오히려 근육 분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적절한 공복 시간은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입니다. 개인차도 고려해야 해요. 어떤 사람은 공복 운동에 잘 적응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무리하지 말고 운동 전에 바나나 반 개 정도의 간단한 탄수화물을 섭취하세요.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주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생리 전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공복 운동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이때는 강도를 낮추거나 운동 전에 간단한 간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대별로도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해요. 50대 이상이라면 공복 운동 강도를 더 낮게 시작하고 몸의 반응을 잘 관찰하면서 점차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혈압이나 혈당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이제 7일 챌린지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기상 후 물 한 잔만 마시고 15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셋째 날과 넷째 날은 20분으로 늘리고 다섯째 날부터는 25분에서 30분으로 확장해 보세요. 매일 운동 전후 체중을 측정하고 운동 중 느끼는 피로도와 운동 후 컨디션을 기록해 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으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특히 처음 2주 동안은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강도보다는 꾸준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공복 운동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싶다면 간헐적 단식과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6대 8 방식으로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지방 연소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공복 운동은 단기간의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2주에서 4주 정도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하면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다른 대사 시스템을 갖게 될 겁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덜 찌고 조금만 관리해도 쉽게 빠지는 체질로 변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15분만 걸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몸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500%라는 놀라운 차이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복 운동과 식후 운동의 놀라운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복 운동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